김태현 전국을 살리기 비상대책 대표의 공동회장님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 대표인데, 물론 계신데, 사실 지금 중소상인들이 계속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의지지기 정당으로 공론하겠다고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사실 여기 오면 우리 중소상인들이 맨날 뭐 해달라는 소리만 하고, 여러분들께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제대로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의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6년 동안 상인들이 자기의 생존권을 위해서 싸워온 가지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는데, 저기 전화 받고 계신 조경태 의원님 같은 경우 한미우 FTA 싸움할 때 밤 12시까지 저와 통화를 하시면서 상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에 오원식 최고위원님이 9일 지키기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주셔서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오원식 위원님과 최고위원님과 그 다음에 경제민주화위원님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양승조 의원님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농구협회 회원들이, 농구협회 상인들이 박근혜 정부의 불량식품 못 팔게 하는 그런 정책 때문에 아주 애를 먹고 있는데, 식약청에서 좀 아부하는 정책을 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불량식품을 처리하는 정책이 아니라 불량식품이 아닌데 아부하기 위해서 만든 불량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양승조 또 최고위원님이 애를 많이 쓰셔서 고맙고요. 이종걸 의원님께서 남양유업법이라고 하는 대리적 공정화법을 또 발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병두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편의점과 프랜차이즈의 생명줄을 지금 살리기 위해서 가맹사업 공정화법을 또 발의해 주셨습니다. 오영식 의원님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의무유무제를 통과시키려고 새벽에 저한테 전화까지 걸어가지고 이 정도에서 처리하자 그래가지고 한번 같이 논의한 적도 있었는데요. 특히 최근에 중소상인 적합업 쪽 보호특별법을 발의해 주셔가지고 유통상인들한테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물론 새누리당에서는 지난 선거 때 중소기업 주요 업종 대기업 규제라는 물타기 수법을 통해 가지고 중소상인 적합업종을 또 물타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번 6월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신재근 의원님께서는 최근에 유통산업발전법을 또 강화하는 안을 내주셨는데요. 상품 공급점이라고 하는 대기업의 도매 진출,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미 가맹점형 체인사업 규제를 위한 법안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순호 의원께서는 유통대기업들의 평면 품목 제한 제도를 도입해 주셨고, 또 대중소기업 상생법에서 우리가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51% 제한법을 철폐할 것을 내놓으셨습니다. 또한 박완주 의원님께서는 의무휴무제를 내놓으셔가지고 또 통과시키는 데 애를 써주셨고요. 그 다음에 지난 몇 년 동안 지경위 위원장을 맡아주시면서 애를 써주셨던 김용환 조정식 의원님한테도 감사드립니다. 또 얼마 전에 원내대표가 되셨는데요. 전병헌 의원님 같은 분은 정책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중소상인과 많은 관계를 가지셨는데, 저희들은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이분하고는. 왜냐하면 애는 많이 쓰시는데 우리 입맛에는 안 맞는다 그래서 좀 못 살게 드린 것은 죄송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의원님께서는 지난 대선 때 우리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사실은 정책을, 가장 우리가 원하는 정책들을 핵심적으로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중소상인들한테 희망을 주셨는데요. 특히 중소기업청을 중소상공부로 만들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은 중소상인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정책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김학길 대표님이 민주당 대표님이 되셔가지고 민주당을 의지지기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중소상인들은 대단히 희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하나 실천되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제가 거명하지 못하신 여러 의원님들도 사실은 그 큰 흐름 속에서 저희한테 도움을 줄 거라고 믿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중소상인들 중에 목숨을 스스로 끊고 하는 분들이 업종들이 편의점, 그 다음에 대리점, 남양유업,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태로 인해가지고 애를 먹고 있는 상인들이 나와서 구체적인 것들은 한 가지씩 이해하실 텐데요. 그거는 자세히 들어보시고요. 저희는 큰 흐름에서 저는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그 법안으로 발의된 것들을 6월 국회 안에 꼭 무슨 일이 있어도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것들이 통과가 돼야 그 기본적으로 그 지금 목숨을 끊고 있는 우리 중소상인들이 스스로를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그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은 거의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하루가 노예 같은 사람입니다. 노예처럼 살아가면서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대기업들의 불법적인 계약들, 불공정한 계약들, 그 말도 안 되는 규제들로 인해 가지고 죽을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6월 국회에서 이것이 통과되어야만 이분들이 일단은 한숨 쉬고 자기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6월 국회에서 그래도 120명이나 되시는 의원 여러분들이 어떻게 싸워주시느냐가 우리 중소상인들 600만 명의 생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고요. 좀 힘드시더라도 열심히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런 다양한 법들을 만들어서 당장에 살아난다 하더라도 대기업들은 이런 법망을 피해가고 이 법들을 벗어나서 자신들이 새로운 형태의 업종들을 계속 신규업종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형 유통을 막으면 SSM이라고 SSM을 막으면 또 다른 형태의 동료업에 진출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자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가 6년 전에 주장한 것처럼 대형 유통 제조업이나 대기업, 중대기업들이 신규 업종의 형태로 다시 유통업체에 진출하려고 하는 것들은 시장의 어떤 그 영향을 확실히 판단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게 신규 업종, 신규 업태에 대해서는 전면 허가제를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이 변화해가는 이 사람들의 업종 변경이라든가 건망을 피해가는 모습들을 저희가 뒷북을 치면서 따라가다가 한 해에 올해만도 80만 명의 자영업자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 죽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해가 우리한테는 죽음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대형 유통 재벌들의 전면적인 허가제, 새로운 업종도 진출하려고 하면 전면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게끔 유통법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민주당이고 국민의 눈높이를 보겠다고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저는 정치 정당에서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을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을을 참여시키는 것을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해 주십시오. 실제로 그 내부에서 을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조직을 만들고 다양한 직능위원회도 있고 하지만 제가 지난 대선 평가서를 보니까 직능위원회가 중소상인과 관련돼서 30개가 넘어요. 근데 그 직능위원회와 관련돼서 실제로 중소상인의 눈물을 닦아주는 움직임과 운동은 한 군데도 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내부에 가지고 있는 조직이 사실 뜬구름 잡는 조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희 상인들은 합니다. 그래서 당내에 중소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고 중소상인들을 조직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의뢰 조직, 중소상인위원회 같은 조직을 내부에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중소상인들이 스스로 정책을 내놓고 스스로 조직화를 해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당내에 만들어달라고 저희는 지금 2, 3년 전부터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진보정의당에서 지난달에 만들더라고요. 대한민국의 그 중소자영업자가 600만 명이라고 하는데 600만 명의 자영업자를 상설 조직을 통해서 흡수하지 않고 과연 중소상인 정책과 베이비 부모 정책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을 만들어달라는 것을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중소상인들 더 이상 안 죽게 눈불을 끄고 지켜주십시오. 민주당이 나서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또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가 120명밖에 안 된다. 여당보다 작다 이러지 마시고 저희를 지켜주세요.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가 조직화해서 싸우면 민주당이 시민을 그리고 국민을 바탕으로 집권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농심위원회에서는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고요. 몇 분 또 우리 의원님께서 같이 있으신 분도 있으셔서 간단하게 설명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반응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 의원님들께서 우리 의회 TF협정이나 대의정당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제일 첫 번째는 모든 농심뿐만 아니라 모든 이 중소유통 상인들에게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장 원인적인 이 어려움의 원인은 뭐냐면 과도한 강제 매출 목표입니다. 과도한 강제 매출 목표. 그러니까 우리가 팔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티각점은 작년에 제가 해지됐지만은 물론 지금 그래서 소송 중에 있지만은 공정이 저지했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저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게 한 1억 5천에서 6천 정도 되거든요. 제 목표가 매월 얼마냐면 그 당시 2억 7천 8천이었습니다. 그럼 한 1억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가 매월 차익이 나잖아요. 그 차익이 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에는 마이너스 10%로 무자료 삥을 칩니다. 그럼 마이너스 10%를 손해를 보고서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농심 측에서는 자기네들이 올리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올해 이번 달에 매출을 한 뭐 20% 올려서 200억 올리고 싶다고 하면 우리 티각점 매출을 딱 올리면 됩니다. 우리는 아무런 거기에 대한 개입할 뭐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과도한 강제 매출 목표를 꼭 없애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것과 연관해서 농심과 기타 농심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매출 목표 안 하고 싸게 안 팔면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대부분. 잘 모르시니까 그래요. 근데 안 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출 목표를 달성을 못 하잖아요. 그 80% 매출 목표를 못 가면 판매 장려금을 안 줍니다. 판매 장려금. 판매 장려금이 우리가 4.2%인데 그 4.2% 플러스 뭐 분기 반기 판매 장려금인데 그걸 안 줍니다. 판매 장려금을 못 받으면 우리는 아무 돈을 못 받아요. 그래 완전 그날부터 수독이에요. 그래도 손해보고 안 팔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개혁이 보면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데요. 계약 해지 사유가 판매 능력이 부족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걔네들이 임의로 설정해놓고 그 목표를 못 가잖아요. 그럼 판매 계약 해지할 수 있는 해지가 됩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 티각점 와가지고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그 티각점 사장님들한테 와서 그래요. 지점장면에 담당자가 와가지고 아, 사장님, 그럼 이제 그만하셔야지. 뭐, 장사도 안 하고 뭐하러 하세요? 이렇게 막 약올려요. 그럼 승질나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너희가 그런가 만들면 난 안 하겠다 그러면, 그건 너 까불면 계약 해지하겠다라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한 2, 3개월 그대로 가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컴퓨터에 주문 코드에 입력이 안 됩니다. 그냥 계약 해지되는 거예요. 아무 품질도 없습니다. 그 계약 해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계약서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14조에 계약 해지 사항이. 그런 판매 능력 부족으로, 그러니까 과도한 매출 목표는 달성 못했을 때, 그 계약 해지가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이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지 없이 즉시 이력이 발생합니다. 이게 농심과의 계약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없애주셔야만이 이 계약서 하나를 정말 제대로 좀 작성할 수 있게끔 제일 중요한 과도한 강제 매출 목표를 일단 없애주셔야 됩니다. 그거 회사 내에서 영업 파티에 매출 목표를 올리든 말든 그건 우리하고 관계없잖아요. 우리 팔 수 있을 만큼 줘야죠. 장사하는 놈이 왜 많이 팔아서 왜 수익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만들어 놓고 안 되면 조건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그 목표를 좀 없애주는 문제하고요. 그리고 이런 매출 목표나 이런 부분들을 규정하고 있는 그 계약서를 임의로 걔네들이 원하는 대로 농심은 농심, 사냥은 사고 다 틀려요. 근데 농심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농심 측 입장에서.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심이 하나 개발해서 새로운 우리를 얻어고 있는 그런 계약 조건을 만들자는데 다 따라합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시험 연결 제일 높거든요. 매수도 크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금융계약서를 좀 하나 법률에서 인정하는 그런 계약서만을 가구이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계약서 제도를 좀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농심 내내들처럼 어느 날 갑자기 탁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도 저도 그렇게 당했습니다만 해지해도 아무런 법적인 제재가 없어요.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너희들 함께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인간의 계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거는요. 이 계약서의 맨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희들이 대표적인 약정서가 거래 약정서가 있고요. 판매 장려금 지급 약정서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금이체 약정서 세 가지 종류가 대표적인 계약서인데 농심 팔려는 거 있는데 그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전부 다 갑과 을이 이견이 있을 때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게 계약서가 아니잖아요. 위원님.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먹는 신라면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라면 기업이라는 농심이 이렇게 계약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바로 잡아주셔야죠. 어떻게 가대해석에 따른다는 그 계약서가 번듯이 지금 계약되고 있어요. 농심은요, 처음에 걔네들이 대리점 티각점 만들어주는 조건이 저도 이렇게 검사를 당했습니다. 일정 정도 돈이 있어야 시켜줘요. 왜냐하면 한 3, 4년 정도 지나면요, 보통 1, 2억 빚내서 대출해서 시작하거든요, 저희들이. 하는데 3, 4년 지나면 그것도 다 떨어집니다. 저희 처남, 동서, 형제, 누나, 차같이 돈까지 끌어다가요, 빚이 거의 다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항의를 해요. 이제 못하니까 돈 끌어댈 데도 없어요. 돈 1,000만 원 넣으면 이틀이면 다 없어져요. 어디 갔는지 나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수익이 많았으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돈이 다 한 번에 망하지 않습니다, 라면. 절대로 한 번에 망하지 않아요. 매일 몇십만 원씩 없어집니다. 그 돈이 한 3, 4년이면 다 끝나거든요. 그러면 아까처럼 와가지고 이제 며칠 목표를 못해. 왜냐하면 더 이상 투입할 돈이 없기 때문에. 대출해서 다 하잖아요. 그러면 와서 그런다는 말이죠. 사장님 이제 또 장사를 못하는데 막 하셔야지. 이렇게 팔아가지고 무슨 농신라면 장사를 한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어느 날 계약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을 팽개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권한 이양을 또 이제 데려다 뜰 수 있게 시킵니다. 그걸 본사가 다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정말 일방적으로 계약하지 않지 않게끔 좀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판매 장려금 약정서라는 것도 이렇게 있지만은 판매 장려금을 몇 프로 이렇게 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 몇 프로 주겠다는 거는 한마디도 없고요. 그 판매 장려금을 줄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조건과 가의 조건에 따라서 중지할 수도 있다. 이게 판매 장려 지금 약정이죠. 원하신다면 제가 이거를 전부 다 의원님 다 보내드릴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정말 웃깁니다.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약서와 강제 목표 부과를 좀 없애주시는 걸 가장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그게 왜 꼭 필요한지를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인데요. 의원님들께서는 대강 아실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저희 농심 티각점뿐만이 아니고요. 이 티각점이나 대리점은요, 자기가 기업체하고 받아야 될 정산 금액이라든지, 반품 금액이라든지, 농심 우리가 직접 하고 운송료가 합니다. 운송료라든지, 판매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는 절대로 계산을 못 합니다. 저는 그거를 알려고요. 제가 작년에 시대지만 그 전에 한 6개월 동안 쫓아다니면서 도대체 내가 받는 장려금과 운송비나 반품에 대한 공제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6개월 동안 쫓아다녔어요. 농심 본사 기획실 갔더니 하치당 가라고요. 하치당 갔더니 영업 담당한테 얘기하고, 영업 담당한테 얘기했더니 자기가 모르니까 본사에 또 연락을 해요. 핑퐁을 쳐요. 절대로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제가 혼자서 계산, 내가 사드린 매입 금액이 있으니까, 반품한 금액이 있으니까 계산을 훔치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100% 제가 장담드리지만 아무도 계산 못 하십니다. 정말 계산 못 해요.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너무 많아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희들이 모두가? 그러면 우리 영업 담당들이 있잖아요. 영업 담당들한테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계산 좀 해줘. 그러면 계산 이전치 가서 이렇게 설명하시잖아요? 몰라요, 무슨 말인지. 기준이 뭔지도 없으니까. 지금 요즘은 있겠지만. 그러면 그 사람이 결정 내리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는 것 뿐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고의적 전략적 복잡성을 의도적으로 유도해가지고 그것으로 분산시켜야 합니다. 저희들이 농심에게, 담당분에게 걔네들 의존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티각점마다 다 치수를 다르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통된 판매 티각점의 지원율이라든지 반품 이렇게 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통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웃에 있는 티각점과도 공통분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통해 할 수 있는 그런 틀거리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판매 장려금 얼마 받는다면 몇 점 몇 프로 딱 정해지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계산 안 합니다. 지금 현재도 그러고 있어요. 한 달 월까지는 1일부터 15일까지는 판매 장려금의 2.2%, 16일부터 30일까지는 2%.
라면은 몇 프로, 라면은 5%, 스낵은 몇 프로, 다 틀려요. 근데 그 정답은 와요. 우리 어떻게 계산해요? 최소한 농심의 제품은요, 기본 잘 팔리려면 100가지 넘거든요. 계산이 안 돼요. 그렇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그 매출에 따라서 얼마 그렇게 한다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도 모르게끔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저희는 분산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텔레비예요. 텔레비 뉴스에 가끔 보면 티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얼굴 가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소리 번제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철저하게 이렇게 분산 지배 당하면서 걔네들한테 다 의존하고 걔네들이 결정이면 저희들 죽고 살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진짜 노예계약이에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얘네들이 분산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고도로 발달한 데가 농심입니다. 제가 삼양 오뚜기 팔도 계약서를 다 봐봤는데요. 농심은 아직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이거 하시려고 하는데 6개월 이렇게 걸릴 거예요. 늘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장난합니다. 못할 겁니다. 계산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효과를 하고 우리 진짜 당연하게끔 하고 우리 권리를 가질 수 있게 하신다면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당하게 권리를 할 수 있는 판매 장려 지금 앞서서 이런 것을 계약서를 동등한 입장에서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조건의 법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게 제가 바람입니다. 농심이 이거 최고입니다. 진짜로. 앞으로 좀 잘 좀 이거 좀 협파해서 우리 좀 을길이라도 좀 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역 대리점협의회 김재형입니다. 전 딸 셋 아빠이고 34살입니다. 약 6개월 전에는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남양의 횡포에 생활고가 심해져서 아내와 부부싸움이 너무 잦았고 그러한 현실이 너무 싫었습니다. 하지만 죽을 거 남양의 횡포를 알리고 죽자는 생각을 했고 협의를 구성했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근데 좀 너무 어렵더라고요. 공정위에서 최대한 수집한 자료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고 언론은 잠깐 보도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계속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트위터에 주로 많이 올렸었고요. SNS를 통해서 저희 절규와 호소가 알려지게 됐지만 이제는 을지키기위원회가 도와주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최근 기사에 공정위에서 남양유업의 가진급이 수억 원 정도만 부과된다고 했습니다.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대리점 몇 군데서 손해본 게 수억 원입니다. 대리점 몇 군데서만 손해본 게 수억 원입니다. 을지키기위원회에서는 국민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공정위 위원장님께서 1%만 손해보는데 어찌 법을 바꾸냐는 제가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저희가 1%입니다. 공정위 위원장님을 국정조사라도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가 정말로 저희들한테는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편의점 업계가 이제 세상에 알려진 것은 문제가 알려진 것은 바로 우리 점주들 4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신문지상에서 잘 알고 계시고 또 어제는 CEO 사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편의점 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2만 5천 개나 되는데 이것이 몇 년 사이에 2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사는 편의점 수가 많아지면 무조건 수익이 올라가지만 점주들은 그 반대 현상을 겪게 됩니다. 수익이 줄어듭니다. 우리 점주들이 2만 5천 명이 60%가 그것이 중소기업 중앙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60%가 최저 생계비를 못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33%가 3분의 1이 100만 원도 못 벌고 있고 또 10%가
도산 직전에 있습니다. 모든 업종의 5%는 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편의점은 그 2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우리는 동력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재벌들이 그저 돈을 나눠주는 것, 그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거든요. 우리는 국가 제도가 제대로 만들어져서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지, 뭐 일시적으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거기에 무슨 혜택을 주고 또 뭐 재벌들이 고개 숙여 사과하고 비공식이나 발표하고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대안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입법안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금년 4월 달에 상임위에서 전부 논의가 끝났고 또 여야 할 것 없이 좀 공감을 했습니다. 반대 의견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법사위에 가서 아무 이유 없이 그것을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가로막은 사람이 누구냐 뻔합니다. 바로 이 경제민주화를 반대하는 의원들입니다. 그게 누군지는 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잘 아실 겁니다. 이제 6월달 내일 모레 이제 다시 그 법이 이제 상정이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불안하고, 그래서 저희들 믿을 수 있는 데는 민주당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편의점 식당을 제가 간단히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점 본사는 지금 어마어마한 흑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망한 CU 배남 홍석조 회장은 2007년도에 취임을 했는데 지금까지 배당금만 200억 이상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본사는 매년 수백억씩 당기 순이익을 남기고 이제 1,000억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부들은 그 반대 현상으로 계속 내리막길로 내려가다가 이제 드디어 자살까지 하게 됐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입법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그동안에 법의 보호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영업자들은 100만 원 될까 말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자영업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KBS 신년 토론에 나왔습니다. 그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사법부에 가서 호소를 해야지 왜 공무원 입법부에 가서 뜯어버리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가서 얘기를 했죠. 물론 얘기를 많이 하고 소송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해결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혜택 바라지 않습니다. 공정한 법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양의 부위에 늑대 몇 마리를 넣어놓으면 늑대가 다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의 원리에 따라라. 그리고 시장 원리에 따라라. 그럽니다. 그 재벌들을 비유하는 재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늑대가 다 잡아먹어도 그 주인은 가만히 뻔히 보고 있어야 됩니까? 들어가서 말려야죠. 늑대를 몽둥이로 때려서 양을 좀 덜 잡아먹도록 그렇게 말려야죠. 정부가 바로 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경제민주화 아닙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편의점주 이거 잘 살게 해달라 이게 아닙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경제정의를 실현해 달라는 겁니다. 경제민주화 시키고 불합리한 점을 고쳐주고 또 공정하게 규례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떻습니까? 재벌 편입니다. 그 대표 선거주자가 공정위원장입니다. 대리점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한다는 소리가 99%의 대리점은 문제가 없는데 1% 때문에 우리 법 못 만들겠다. 이상하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공정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공정하다고 저희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불공정합니다. 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법을 잘 만들고 집행을 해달라 그러니까 갑도 위하고 을도 위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갑은 잘 살고 있습니다. 200억씩 받아가면서 수백억 1,000억 돌파하는 당기순이 가지고 갑은 잘 살고 있습니다. 더 뭘 살려야 됩니까? 그러나 어른 죽어가잖아요. 돈도 못 벌고 절망이 빠져. 그럼 어른을 당연히 먼저 살려야죠. 갑을 왜 살립니까? 갑에게는 양보를 받아내야 됩니다. 갑은 양보하고, 그리고 갑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 돈도 친도 가지고 머리도 좋고 돈도 많고 대통령도 금내지 않는 사람들이 갑입니다. 대통령 5년이면 끝나죠. 이 사람들은 영원합니다. 재벌은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제민주화를 또 이렇게 끊으니까 슬그머니 이제 경제 살리기 하자. 그 다음에 뭐 창조의 경제하자 이런 건데 경제 살리기, 경제민주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요. 경제 살리기는 우리 수출도 많이 하고 건설 경기 못 살리고 이럴 겁니다. 그러면 노동자들은 지금 경제 죽입니까? 노동자들이 경제 죽이는 게 아닙니다.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노동자를 타협을 할 겁니다.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경제를 살리면 됩니다. 노동자들하고 재벌이 서로 손잡고 기업도 살리고 기업 죽으면 노동자 죽겠죠. 그러나 우리 자영업자는 달라요. 우리가 돈을 벌어서 꼬박꼬박 누구한테 줍니까? 경쟁력, 수출 경쟁력 여기 기여하는 게 아닙니다. 재벌들이 주머니에 돈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민주화가 가장 필요한 집단이 바로 유통업자들, 유통상인들입니다. 그럼 경제 살리기는 노동자와 재벌한테 얘기를 하십시오. 너희들이 경제를 살리라. 같이 하면 됩니다. 우리는 경제민주화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문제도 또 간단하죠. 법을 만든 다음에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협의를 해서 재벌들이 지금까지 단기수익 500원 내던 거 한 250만 내고 나머지는 정주사에 좀 덜어주고 그 다음에 회장이 매년 50억씩 배당금 챙겨가던 거 한 20억만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도 경제는 살아납니다. 그러면 반대로 경제민주화는 실현이 되죠. 그런데 그저 달라는 게 아니에요. 정정당당하게 늑대를 좀 말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양들이 제대로 좀 죽지 않고 살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주면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잘 만든 겁니다. 민명수 의원, 그 다음에 김영주 의원이 많이 노력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70% 이상의 우리 상인들이 노력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정부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공정위원장 같은 사람 불러서 단단히 좀 토론해 주시고 감시를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